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주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한 주 잘 보냈죠? 잘 못 보냈습니까? 나는 엄청 잘 보냈어. 잘 보냈구나. 나는 여러분 엄청 보고 싶었는데요. 왜 거짓말같이 느껴지니? 거짓말같이 느껴져? 너무하는 거 아니가? 이제 해설할게요. 예, 보세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자정보 압수수색. 거기에 그 1번의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는 휴대한 지상 매체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옳은 지문이죠, 그렇죠? 그렇지. 부분만, 관련된 부분만 한정해서. 그다음 이번에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지상 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압수가 된다. 그렇죠. 구분 없이 하면. 그다음에 3번에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 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 피압사 측에게 절차 참여 보장한 취지가 실제로 침해되었더라도 이게 바로 틀리죠, 그죠? 침해되었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침해되었다면 혐의 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 출력했다 하더라도 그 압수수색 절차는 위법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외부로 반출했다면 그때도 참여권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여권을 침해하면 아무리 관련된 부분에 그 영장에 기재된 그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해서 복제 출력했다 하더라도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 너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자정보가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나올 건데요. 나오는 것은 거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뭐 여러분 이걸 어렵게 느끼면 절대로 안 돼요. 몇 가지 물어보는 것은 뻔하거든요. 그다음에 4번에 그러면 여러분 그 혐의 사실 관련된 전자정보를 즉각에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 범죄 혐의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탐색을 계속 해나갈 거냐?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바로 위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의 범죄 혐의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여기서 탐색을 멈춰야 됩니다. 딱 멈춘 뒤에 이 별도 범죄 혐의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계속적인 탐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별도 범죄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거다. 옳은 지문이네,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2번에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1번에 자, 압수한 작물요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면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거 어떻습니까? 1번 지문. 자, 옳은 지문이죠. 옳은 지문이죠.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 환부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환부, 이 돌려주는 것을 우리 환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 환부는 원래 압수물 처리하는 방법이 법원의 압수물 처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을 수사기관에게 준용하는 그런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가한부라는 거하고 환부라는 것은 이 준용하는 규정을 없애버리고 수사기관의 가한부, 환부는 별도로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가한부, 환부가 나오면 법원의 가한부, 환부인지 수사기관의 가한부, 환부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 주어를 보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피고 사건이니까 이제 법원의 환부에 관한 이야기죠. 피고 사건. 피고인 할 때 피고거든요. 그 사건. 자, 두 번째 줄에 그 1번의 두 번째 피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환부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환부에 대한 정리를 해볼게요. 환부라는 것은 일단 압수한 물건을 처리하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인데 일단 압수물은 증거물 몰수물이잖아요. 그 증거물 몰수물이라 생각하고 압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증거물 아니에요. 그럼 몰수물이겠지. 몰수물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리고 이때는 환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죠. 그 누구한테 할 거냐라는 겁니다. 환불하는 것의 성질을 알면 되죠. 환불은 복귀거든요. 압수가 상태로 돌려놓는 복귀란 말이죠. 그 실체법, 민법상의 어떤 권리, 자, 이 권리자 찾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복귀시키는 거예요. 압수가 없던 상태로. 그래서 환불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출인, 피압사에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피해자에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피해자가 그 물건에 대한 인도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아직 재판 진행 중이라면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피고 사건에 대한 심리를 다 끝냈다면 이제 법원의 마지막 재판은 판결이거든요. 예, 판결로서 그때는 피해자에게 한번한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내용 중에서 이제 피고 사건 종결 전이니까 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한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피해자에게 안 하면 그 누구한테는 꼭 해야 되겠노? 제출행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1번 지문 옳은 거고요. 자, 2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공사실의 요지 영장이 발부됐음을 고지하고 집행할 수 있다라고 했네요. 자, 2번 어때? 2번은 영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지금 급속을 요한대요. 이런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먼저 집행한 뒤에 영장을 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 어떻게 부르죠? 네 글자로 긴급 집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긴급 집행은 대인적 강제 처분의 경우에는 영장 체포나 영장 구속의 경우는 되지만 대물적 강제 처분인 압수수색 검정의 경우에는 돼, 안 돼? 안 되죠. 구역이거든요. 집행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고 답이에요.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영장은 유효기간이 7일이라고 했죠. 어떤 영장이든 간에. 물론 7일 넘는 유효기간을 가진 영장이 필요하다면 영장을 청구할 때 그 취지와 이유를 밝히면 더 길게 잡아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영장은 7일이거든요. 그리고 7일이고 이거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러니까 한번 쓰면 그 영장은 영장으로서 이제 그 가치는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일한 장소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을 소명해서 번호부터 새로운 영장을 발받아서 하는 것이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 해서 수해 같은 장소에서 동일 영장을 가지고 압수할 수는 없겠죠. 새로운 영장을 가지고 오면 가능해요. 4번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정리해 드린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을 딱 내놨어. 답을 딱 내가 맞췄어. 그럼 나는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듣는 강의는 어떤 친구들은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개뿔 아니 뭐 그런 말을 이 시부리는 애들은요 잘 못하는 애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입만 살았어요. 머리가 살아서 뭐 이렇게 합격을 해야 될 텐데 입만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듣지 마세요. 자, 우리 그 모든 학원들의 그 뭐 그게 어떤 직렬의 시험이든 간에 우리 시험이라는 것의 속성은요. 처음에는 이론서를 가지고요. 여러분이 설명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다뤄보는 이런 형태로 이런 복습하실 때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느 시점 가면은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다루게 되고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로 넘어가는 시점이 딱 있어요. 그 시험 딱 다가올 때 문제로 넘어가는 시점은 여러분이 항상 먼저 문제를 푸시고 그러고 나서 해설 강의를 듣는 것은요. 그 문제의 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언저리 그 주변을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 문제를 틀렸으면 물론 찾아보는 계기는 먼저 가졌었어야 돼. 오늘 해설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미 안 돼요. 여러분 책을 넘겨서 찾아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주변 내용을 정리해 줄 때 다시 딱 열심히 듣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을 해야만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안 하기 시험장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다고요. 이제 지금 해설 강의는 그 앞에 언저리를 이야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그 4번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최근에 좀 출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 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해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걸 사람이 명시하면 또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든요. 근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이 급속을 요한다는 것은 미리 알려주면 그 장소에 와서 증거를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경우를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고 해요. 이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제하지 않고 참여시키지 않고 압수수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지문 결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권자의 권리도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가 있다.
라고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그다음 3번 문제를 여러분 좀 많이 틀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46%야. 대단한데. 응? 야, 이 새끼들. 뭐가 틀릴 게 있다 또 그러냐? 응? 내 간혹 가다가 또 볼록이야. 없는 날이 없어. 없는 날이. 뭐 이런 볼록이 다 있노? 없는 날이 없어. 나는 이런 거 있는 날이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있는 날이 있으면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우리 OX 만드는 이거 내 간혹 이 끝참에 하나 붙어 있더라. 내가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그 내가 한 거 아니고 이거 OX로 바꾸면서 바꾸는 사람이 잘못한 거거든. 나는 이런 거 찾아볼 수가 없어. 볼록이 뭐 이번에 답이 잘못된 게 아니고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데. 칠판에 적어놓은 거 보니 볼록이 안 되겠네. 이런 거 있으면 볼록이 올라오라 해가지고 오늘 강의 없거든요. 이 앞에 딱 씌워놓고 손 들고 그런 거 우리 한번 하는 게 어떻노? 너희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학원에 건의해가지고 하나 더 있으면 딱 앞에 딱 무릎을 꿇리는 건 좀 그렇고 이들이 딱 배볼록 나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우리 학습 그 질문 안에 내가 계속 볼록이 샀는데 그 볼록이가 누구냐? 참네. 아니 그 유명한 한국의 볼록이를 모른단 말이야. 그거 갖다 게시판에 질문하고 있나? 내한테 물어봐라. 그냥 내한테. 내가 사진까지 찍어 보내줄 테니까. 참. 아이고 웃기네. 근데 원인에게 쓸문이 책임이 맞았는데. 좋아. 자, 이 3번은 여러분 너무 쉬운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자, 1월 1일에 구속됐다 했잖아요. 여러분 수사기관의 구속은 피고인 구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전엔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2007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구속을 법원의 구속에서 빼버렸잖아요. 수사기관의 구속부터 시작을 했더니 수사기관이 일반 범죄 재장으로 구속하면 30일 정도 되잖아요. 피고인 구속은 2달인데 이 2달은 한 6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절반이 끝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2007년에 법 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피고인 구속기간에 담지 않아요. 그래, 피고인 구속기간은 언제부터? 바로 기소된 날부터. 그리고 우리 구속은요, 초일을 산입한다고요, 불산입한다고요? 구속은 초일을 산입하는 거예요. 원래 일월연으로 계산할 때는 초일을 불산입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첫째 날이 산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구속기간하고 우리 오늘 공부할 공소시효 같은 거. 자, 이런 것은 초일을 산입하거든요. 자, 여기에는 그러니까 2008년 1월 20일에 공소가 제기됐다고 돼 있잖아요. 1월 20일. 그 1월 20일이 하루예요. 그러면 원칙, 자, 피고인 구속기간 2달이죠. 이게 다 기억날 낀데 2달. 그런데 이 2달이 부족하면 각 신검마다 1차, 2차, 각 신검마다 2차, 2월의 범위 내에서 갱신 가능하죠. 그쵸? 자, 상소심은 그런데 2심, 3심. 상소심은 부득이하다면 몇 차까지 갱신이 돼? 3심. 그럼 1심은요 2차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장이니까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2 더하기 2 더하기 2 뭔데? 시키들 봐. 이거 너그 조카들 와서 이거 영상 집에서 이거 틀어놓고 너그 하지 마라. 이거 조카가 지나가다 딱 보면 너그 삼촌 엄청 대단한 공부하는지 알고 있다가 이거 뭐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6살이야 6살. 그러면 1월이면요. 자, 또 손가락까지 꽂고 있으면 너가 진짜 안 된다 너가. 2, 3, 4, 5, 6, 7. 예, 여기서 이제 7월 20일인가 아니면 19일인가. 자, 이 문제인데요. 첫째 날이 산입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20일이 하루예요. 그래 마지막에 7월 20일이라고 하면 양쪽에 20이 탁 박혀 있잖아요. 20이 2번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뒤에 20은 빼주고 19일까지로 해야죠. 앞에 있는 20을 빼주면 안 되나요? 쉽게 얼마? 초일을 산입한다 했는데 뭘 앞에 걸 빼줘? 맨 뒤에 걸 빼줘야죠. 19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빼주죠? 시키들 이렇게 물어보는 시키들 많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부터 딱 7일이다. 오늘부터 7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7일이라고 하면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목요일까지예요. 목요일까지죠. 다음 주 금요일이 돼버리면 금요일이 두 번 되잖아요. 맨 첫째 오늘 금요일 이거 포함시켜서 7일이라 했으면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가 딱 7일이 되는 날이다. 그렇잖아요. 19일이 되는 겁니다. 4번에 많이 찍었겠죠. 4번에 체포구속이 하나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이라고 했네요. 옳은 것을. 기억번에 그 체포영장에 체포된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는 체포한 때부터 48일 이내 관할 지방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했네요.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발부가 잘못됐다 그죠? 뭐 하면 돼? 청구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출제든 이유가 없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자, 이렇게 청구 발부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요. 95년에 법 개정 전에는요. 이걸 알면 훨씬 문제를 풀기가 더 재밌어진다고요. 95년 법 개정 전에는 구속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긴급 구속이 있었거든요. 긴급 구속. 이게 이제 긴급 체포로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 긴급 구속은 영장 없이 구속을 먼저 하고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었어요. 몇 시간까지? 48시간까지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고요. 48시간까지. 근데 이것이 95년에 법을 개정하면서 체포로 바뀌었어요. 체포로 바뀌면서 48시간까지 청구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했다고요. 실제 발부받기에는 너무 빠듯한 시간이고 그래 청구만 하면 되도록. 또 그때 영장 체포도 도입됐죠. 영장 체포도 95년에 법 개정할 때 그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은 48 내에 청구만 하면 되도록 발부로 가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어떤 경험상 발부는 너무 빠듯한 어떤 시간이고 그래서 이제 청구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요. 그다음 니은발의 체포적부심 절차에서 보전금 납입 조건 석방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우리 보전금 납입 조건부 피해자 석방은요. 적부심과 결합되어 있는데 어떤 적부심에서만요? 구속 적부심에서만. 체포 적부심에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다음 D급법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적시항고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웠습니까? 보석은요. 적시항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안 되죠?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했잖아요. 보통 항고. 이것도 출제가 되는 이유가 다 있죠. 보석이 이전에는 적시항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반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했고 효력을 잃었고 그 뒤에 소송법 개정하면서 적시항고 규정이 삭제됐어요. 적시항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해서는 그 다툴 방법이 없는가? 있죠. 적시항고 말고 어떤 게 있어요? 보통항고. 보통항고는요. 구보악감, 구금, 그다음 보석 결정이요. 그래서 우리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그렇게 뭐 기억을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요. 그다음 리얼번에 보석 보전금 몰수 결정은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보석을 취소하게 되면 보전금은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 되죠. 그때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보전금은요 국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석을 취소해서 우리 재구금하는 일은 어찌 보면 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도망쳤다거나 도망칠 우려, 재정인멸의 염려 이런 거 있을 때 보석을 취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정을 더 이상 인멸하지 못하게끔 빨리 재구금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보전금을 몰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보전금이 국가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몰수해도 되거든요. 동시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 5번 체포구속 적부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체포구속 적부심 결정에 의해 석방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재정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범죄에 대해서 재차 체포구속하지는 못한다. 동일 범죄에 재차 체포구속하지는 못한다. 맞죠?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체포구속 적부심에서는 특히 구속 적부심에서는 석방 결정도 있고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도 있어요. 그지? 체포 적부심에서는 그냥 석방 결정밖에 없고 근데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그냥 석방도 있고 보전금 납입 조건부 석방도 있잖아요. 두 가지 종류의 석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의 재구속 사유가 달라요. 그냥 석방 결정의 재구속 사유는요. 짧아요, 길어요? 석방. 재구속 사유는 도도출조 뭐 이런 거야 아니면 도제? 자, 그냥 석방 결정은 재구속 사유가 짧아요.
석방도제입니다. 도제. 도망 재정임해를 하는 경우. 그런데 보정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은요 되게 길죠. 재후 사유가 길어요. 도도출조입니다. 도도출조. 그래서 이제 이런 길고 짧은 이런 느낌만 가지고도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고요. 오늘도 길고 짧은 거 이 느낌을 가지고서 하나 출제가 되는데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 하나 해결해 드릴 거예요. 오늘 공부할 때 일단은 여기에 그냥 석방이니까요 도망 또는 재정인멸하는 경우 맞죠, 그죠? 여기에 만약에 도도 출제가 들어가면 틀려요.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체포구속 즉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에 항고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체포구속 즉부심에서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밖에 없죠. 우리 구속즉부심에서는 물론 보석결정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체포즉부심과 구속즉부심 합해서 체포구속즉부심에서는 기각결정과 석방결정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떤 법원이 하는 거라고요? 지방법원. 우리 지방원 판사 재판은 불복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규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구속즉부심에서 보정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물론 지방법원에서 한 거는 맞아요. 근데 불복이 돼? 안 돼? 되죠. 우리 판례가 인정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보석은 보통 좋아한다. 보통한 거. 왜? 조금 전에 우리 피고인 보석이 보통한 거라 했잖아요. 이것을 피의자에게 도입한 게 피의자 보석이거든요. 그런데 피고인 보석은 보통한 거 되는데 피의자 보석은 불복이 안 된다고 하면 무슨 말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해서 피의자 보석 이것도 보통한 거로 불복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논리죠. 근데 여기 그냥 체포구속 즉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인데 항고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리죠. 이 3일 이내 항고 이건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분 공부했던 친구는 들어봤고요. 원래 지난주까지 들어봤었어야 될 내용인데 못 나갔어요. 진도. 오늘 우리가 할 건데 우리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한 게 있긴 해요. 우리 지방원 판사 재판에. 우리 증거보전이라는 게 있거든. 증거보전 이것도 지방법원에서 해요. 좀 이따 할게요. 이 증거보전 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이라는 이런 오답을 집어넣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요. 지방법원 판사 재판이 원래 불복이 안 되는데 되는 게 두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석 결정은 보통 항고, 그 다음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은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 그 3일의 항고로 불복 가능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 거예요. 틀립니다. 이거는 불복이 안 돼요. 자, 3번에 접수부터 반환까지는 체포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 그 다음 구속즉부심 절차에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그렇죠. 우리 구속즉부심에서 자, 일어난 일들은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작성된 조서는 자, 우리 구속즉부심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구속즉부심에서 조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서는 나중에 이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고 지금 이 내용은요. 이건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지금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하게 돼요.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이냐면 구속즉부심을 맡은 변호인은 자기가 뭔가를 알아야지 변호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소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서장한테. 서장이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지네들이 구속을 해놓고 구속즉부심을 맡은 변호인이 이것 좀 보자라고 했더니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인이 헌법재판소로 갔습니다. 기본권을 침해받으면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헌법재판소거든요. 오늘 또 이야기할게요. 가서 서장이 고소장도 안 보여주고 피신조서도 안 보여주니까 내가 즉부심에서 도저히 변호를 못하겠다. 서장은 나의 변호권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래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헌재가 구속즉부심을 맡은 변호인은 고소장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그 내용. 뭐 알아야지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 다음 접견교통권이요. 틀린 것 기억반.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분 이건 우리 많이 했죠. 그죠? 의사의 진료 박약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하는 거죠. 자, 이것이 변호의 수준을 침해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진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니까. 못하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니언번에 우리 피의자 신문실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 불복이 있으면 준항고 맞죠? 그죠? 우리 수사위원회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다툴 방법이 준항고인데 준항고는요 구수한 변호 아닙니까? 구검 압수할 때 구검에 그 우리 그 접견교통권 침해 같은 게 있고요. 구수 압수물의 함부 피의자 신문실 변호인 참여 이거죠. 준항고 맞고. 디귿번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 법원의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을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법령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의 처분 제한할 수는 없고요. 리얼번에 법원은 도제 인멸할 염려가 있다. 도제 염려요. 도제 염려, 도망이나 재정인멸의 염려. 이때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죠. 그런데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술의 금지 합사에서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있다 했으니까 틀리네요. 그다음 7번.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 틀린 것. 1번에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는 체포구속 시 사유만으로. 이게 좀 어려웠습니까? 체포구속 적부시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체포구속 적부심이죠. 이 적은요 부적법 할 때 적이고 부는 부당할 때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구속 적부심은 부당까지도 심사하는 거예요. 부당이라는 것은 체포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지만 지금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까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를 기준하겠어? 지금 심사하는 바로 이 시점에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포구속 시 사유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사 시까지 밝혀진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 시가 되겠죠. 좀 어렵습니다. 이건. 그 다음 이번에 석방결정으로 석방된 피해자가 도제, 인멸한 때 재구속 허용한다. 그냥 석방이죠. 도제. 맞죠. 그죠? 그 다음 3번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검사 사령관에게 구속영장 등본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고 체포구속 적부심사 기관은 수사기관의 구속기한에 사집하지 않는다. 적부심 기간이요. 접수부터 반환까지는 체포구속 기한에 들어가지는 않죠. 맞고. 그 다음 8번. 다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우리 구속은 구금과 구인 모두 포함하는 거 맞죠. 그죠? 구인은 24시간까지요. 맞고. 이번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지만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2개월 단위로 2차 결정으로 갱신 맞죠? 다음 3번에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 갱신에 있어서 상소위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 상소위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 맞죠? 다음 4번에 우리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됐다 석방된 자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만 동일 범죄로 재차 구속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 한계 목적을 위하여 동시에 수상 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행위는 별개의 범죄 사실을 간주한다. 별개의 잘못됐네요. 동일한 범죄 사실로 간주가 되죠. 동일. 그 다음 9번.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1번 맞잖아요. 우리 구속영장은요. 조사실의 출석도 보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구속된 놈이 출석을 구바하면 구속영장 효력으로 조사실의 구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 2번 우리 형소법 88조 피고인을 구속했다면 공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 사후고지 하라고 돼 있잖아요. 사후고지 구속한 뒤에 사후고지. 그런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다. 아니죠. 이를 위반해도 구속영장 효력은 상실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3번에 여러분 우리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해버렸다면 변호인의 어떤 접견교통권이요. 그 다음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다툴 방법이 준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우리 구인은 24시간이니까 24시간 내에 구금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죠. 구금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석방합니다. 10번.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이건 여러분 3번이죠. 자 검사가 기소를 했답니다. 적부심 진행 중에. 그래 피고인이 되었죠. 그래서 적부심 절차는 계속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3번에 피고인으로 신분 변경되었기 때문에 기각한다. 틀리죠. 그 다음 11번. 접견교통권이요.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여러분 접견 불허 처분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접견 신청 1위 경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접견 불허가 처분 있는 것과 같죠. 접견교통권 침해죠. 자 이번에 변호인과 구속 피해자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청취 녹취할 수 없다. 보이는 글에서 관찰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관찰 가능하죠. CCTV 관찰도 가능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3번에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이 범한 것으로 의심받는 범죄에 해당 변호인이 공범으로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그 변호인의 직경교통을 금지할 수는 없다. 자 여러분 공범으로 관련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범으로 가담시키는 시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 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 4번. 임의동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진행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까지도 접견교통은 인정되죠. 접견교통은 인정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 12번에 피고인 구속. 여러분 이거 기억번을 여러분 왜 놓칩니까? 우리 미란다 원칙 고지는 요이성기죠. 그게 오답 유형은 딱 한 개밖에 없다 했습니다. 뭐 진술, 겁권, 고지. 들어갔으니까 틀리죠 바로.
여러분 뭔가 지문을 계속 읽어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정확하게 딱 체크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오답이 들어가는가를 알고 그 점검해 주는 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빨리 그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실제 합격할 때는 다 그렇게 풀어요. 막 문장 읽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뜻 올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겠죠. 그냥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이 자리에 오답 걸지. 아 오답 걸렸네. 땡.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성실하게 꾸준히 열심히 하면 시험장 들어가서 한번 또 틀려보고 그 다음 시험장 가서 또 한번 6개월 뒤에 또 틀려보고 그 다음 시험장 가서 또 한번 또 틀려보고 그 다음 시험장 가서 또 한번 틀려보고 뭐 한번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딱 하고 나면 이제 그런 감이 그 사이에도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2년이 벌써 가 있잖아요. 아 여러분 실제 합격하는 친구들이 3년 4년 2년 3년이 제일 많아요. 1년 2년 거의 없고요. 1년 내 거의 없어요. 내가 뭐 2년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싹 이상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3년 4년 많고요. 2년 3년 3년 4년이 더 많아요. 4년 5년도 많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근데 그걸 좀 당기면 더 좋잖아요. 뭐 그때 학교도 충분히 좋아요. 그런데 당기면 더 좋잖아요. 근데 그 당기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오답이 걸리는 위치를 보고 그걸 찾아내는 그런 노력을 하세요. 인위적으로 그걸 만들어 봐요. 이게 빨리 탁 와야 되는데 그건 문제를 많이 다뤄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를. 그리고 기출문제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을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오답이 들어가는 위치 표현이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참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80점이 딱 갖추어지게 돼요. 80점이. 왜? 한 80 정도는 기존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기출을 제시하거든요. 오답 표현도 다 바꾸지도 않아요. 그게 빨리 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니은번에 위중에 있잖아요. 위중에는 딱 포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위중에 이거는 독립된 구속 사유다, 고려 사유다. 고려 사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딱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주인도는 구속 사유인데 위중에 고려. 위중에 고려. 위중에 고려. 위중에는 고려 사유. 자, 위중에 고려인데요. 독립된 구속 사유당. 틀리죠. 디귿번에 2개월 각 신검마다 3차. 틀리죠. 뭐 각 신검마다 뭐 2차. 근데 상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3차. 그다음 공소시효 전 피해자 체포구인 구금기한 피고인 구속에 산입되지는 않죠. 산입된다 틀려. 이거는 2007년에 법 개정 전에는 옳은 지문이에요. 근데 2007년 법 개정하면서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13번 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다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 청구받은 날부터 7일. 우리 보석은 숫자가 7이라고 했죠? 7. 딱 맞죠. 피고인 보수권 위반한 경우에 가태료 감치 적시항고 할 수 있다. 맞죠?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요. 원래 안 되는데 이제 되는 게 적시항고하고 보통항고가 있잖아요. 적시항고로 규정이 있어야 돼. 자, 이 집의 비상구 공기 참 제과 가태료 정 배속 보면 감해 할 때 감치 적시항고 되죠. 그다음 범죄 사실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에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암기를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보석 취소 사유. 자 이거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강사들은요, 여러분 인생을 망쳐놓습니다,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다. 미친 개. 욕할 뻔했대요. 아니 욕 들어서 싸. 아니 할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자? 아니 왜 하지 말라 하지? 설마 한두 개 차로 계속 떨어지게 해가지고 계속 수업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닐까, 이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악인이고 아니지 그 사탄이야. 그렇진 않을 것 같아. 그렇다면 왜 그럴까? 전문가가 아닐까? 나와요, 여러분. 전에는 구속 집행정지 취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바로 물어본다고. 그리고 그 사유를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요행이 그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고. 그럴 수는 없거든. 난 그런 걸 들을 때 왜 내가 그걸 아냐면 난 다른 강사 강의를 참고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잘못됐다고 누가 이야기하던데 한 15분 이거는 들어봤죠. 샘플 올리더니 15분. 그 다음 한 번은 1시간 반인가 한번 들어본 적이 딱 한 번 1시간 반. 못 듣고 있겠더라고. 그랬는데 꺼버렸는데 중요하지 않는 걸 중요하대요. 그래 너무 당혹스러워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꺼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참 이상한 사람들. 그 학생들이 와서 이건 암기할 필요 없다 해서 암기를 안 했다는 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는데. 우리 구속 집행정지 질서하고 보수처장 같아요. 그래 그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방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에는 구속 집행정지 질서하유 아닌 것 이렇게도 물어봤거든요. 뭐냐면 재해 도도 출조입니다. 재해 도도 출조. 그냥 딱 적어놓으시면 돼요. 재해 도도 출조. 딱 적어놓고 보니까 새로운 중요한 증거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 바로 땡. 1땡. 정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딱 체크해야 될 수 있다고요. 그거 암기하지 않으면 맞나. 아유 그런 느낌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모의 사건은 여러분 이거는 끝났어. 여러분 보석 나오면서 하비부라는 하비부가 뭐 한다 하면 틀렸다고 생각해버려도 돼. 이것밖에 안 물어보니까. 이 사건이 하비부 사건이었거든. 법원이 이게 중범죄면 하비부가 재판해. 법관 3명이.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해. 중범죄는 법관 3명이. 1심 재판을 법관 3명이. 이거 하비부라고 해. 근데 거기서 보석 결정을 했거든. 나중에 이 사건이 확정이 됐대. 집행하기 위해 소환했는데 이놈이 안 와. 그래 보증금 몰취되제. 그때는 하비부가 보석 결정했으니까 하비부가 보증금 몰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쫙 주는데 그렇지 않아. 돈 몇 푼 떼내는 거 있잖아. 이런 것은 법관이 남아도는 것도 아닌데 법관 3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 명이 한다. 이제 유죄 무죄 때릴 때 중범죄는 형벌이 높으니까 유죄 무죄 때릴 때는 중범죄는 법관 3명이 달라붙어 유죄 무죄 판단해. 왜? 중범죄는 형벌이 높으니까. 잘못 판단하면 엄청난 인권 침해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확정된 뒤에 돈 몇 푼 떼내는 거 있지. 보증금 몇 푼 떼내는 거. 이거는 법관 1명이 해. 근데 여기에 합의부가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지. 그 다음 14번 접견유통권. 1번에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이것도 이제 우리 정리했다 그자. 자유로운 접견은 어떤 명목으로 제한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접견권 자체는 법률로 제한되나 안 되나? 되잖아. 근데 여기 뭐라 했노? 자유로운 접견은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접견권 자체도 제한할 수 없다. 틀리죠. 또 어떤 강사는요. 정말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헌재에 따른다면 이렇게 하고 대법원에 따른다면 저렇게 가고 5대국 헌재에 따르란 말이 어디에 있노 그게? 근데 나는 아니 학생들이 나한테 들려주는 말이에요. 헌재에 따르란 말이 없는데요. 막 그렇게 배웠다는 거야. 정말 그랬을까 싶어. 5대 헌재에 따르고 대법원에 따르란 말이 어디에 있노? 그 다툼이 세 판례와 알아 하지. 참 이상하대. 그 나는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그 내가 이해가 너무 안 가서 한번 들어볼까 싶기도 한데 정말 그랬는가 싶어서 참 이상하더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 헌재든 대법원이든 전부 다 판례와 알아 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다. 빵에 있는 놈이 변호인 만나는 거 있잖아. 이 접견교통권 제한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접견 제한 안 돼. 접견권 자체는 법률로 제한돼. 또 법령으로는 제한돼. 이 법령 같은 걸로 취급해도 된다 했지? 법령으로 우리 대법원은 법령으로 제한돼. 그래 법원의 결정 사견 처분 제한돼 안 돼? 안 돼.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도 푼다. 알겠지? 자 법률 제한될 수 없다. 틀리지? 그 다음 이번에 변호인의 접견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도관 등의 참여, 청취, 녹취 해서는 아니 되고 보이는 글에서 관찰 불가능하다. 얘는 보이는 글에서 관찰 되지? 관찰은 되잖아. 이렇게 나온다 있잖아. CCTV 관찰도 된다 있잖아. 그다음 수사기관이 변호인 접견교통을 제한한 경우에 불불복은 항고. 야, 수사기관이 항고하면 되나 안 되나? 이 첫날부터 했던 게 돼. 수사기관이 잘못된 수사를 했을 때 다투는 방법 뭔데? 준항고. 법원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원래 안 되는데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 항고. 항고를 다시 뭐로 나뉘어? 보통과 즉시. 그냥 항고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항고제. 수사기관의 항고하면 틀리지. 그 다음 변호인 직경유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에 제한할 수 없다. 맞네. 그 다음 보석에 하나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억범, 누번 상습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어떤 경우도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는 않지. 우리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 이것도 기억해버리라.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는 주인도 십상해라고 했다. 그자? 제외 사유가 있다면 필요적 보석은 안 돼요. 근데 제외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어떤 보석이 되지? 임의적 보석이 되잖아. 법원의 재량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라 했노? 누범상습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니까 어떤 경우도 안 된다. 틀리지? 필요적 보석은 안 되지만 임의적 보석, 재량 보석은 되기 때문에 니엄번에 보석 보존금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틀리죠? 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보석 취소에 별도로 보존금 몰수 결정할 수 있죠. 일단 디귿번에
현행법상 보세하는 결정하면 검사에게 물어라.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 요청에 대해 지체 의견 표명한다. 맞죠, 그죠? 뭐 검사에게 물어라. 그리고 검사는 지체 없이 의견 표명한다. 그런데 이 의견 청취 절차는 보석 절차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세하는 결정을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임의한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이 판례도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뒤에 1번에 보석 취소 결정에 있어서 피고인 제공을 위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필요 없죠, 여러분. 우리 보석은 구속의 집행정지예요. 집행이 멈춰있는 거지 영장이 실효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영장이 나올 수는 없어요. 뭐 가지고 재구금합니까? 보석 취소한다는 결정 등본을 가지고 와서 보석 취소 결정 등본을 가지고 와서 재구금하는 것이에요. 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유예 결격자인 경우에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볼록이가요 한번 약을 먹어가지고요 집행유예로 이제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근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성으로 효력을 잃는데 유예 기간 끝나기 전에 볼록이가 만약에 약을 또 먹었다. 뽕을 또 먹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고 지금 재판받고 있다. 이때 볼록이는 보석 청구는 가능합니다. 보석 청구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석 청구하면 재외 사유가 없다면 필요적 보석을 해줄 거예요. 이제 나가서 이제 구속의 집행이 정된 상태로 이제 재판에 임할 겁니다. 그러다 결국 자 볼록이가 약을 먹은 게 맞으면 유죄 떨어지겠죠. 그때 다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그때는 실형으로 가는 거예요. 왜? 한 번 집행유예로 내보내줬더니 또 약을 먹잖아요. 그럼 이제 실형으로 가거든요. 이런 것을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하거든요. 그 집행유예 결격자라도 재판받고 있는 중에 보석 청구는 된다는 것이에요. 허가할 수 없다 했으니 틀리죠. 보석 청구 기각 결제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틀리죠. 뭐 보석은 보통 좋아하죠. 보석 청구권자 여러분 갓동꼬가 중요하죠. 갓동꼬. 우리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우리 성법 전체에 딱 두 군데만 기억하자고요. 어디? 적부심하고 보석에서만.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리죠. 그 다음 16번은 우리 지지난주니까요. 간단하게 틀린 지분들만 점검할게요. 자, 피해자 신문과 참고조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니언이죠. 피해자나 피해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 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 어때요, 여러분들?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전고지, 참고인의 경우에는 동의죠. 근데 둘 다 피해자 아닌 자가 진술한 것을 영상 참고인 진술의 경우에는 동의를 피해자나 이렇게 돼요. 피해자나 피해자 아닌 자. 피해자 아닌 경우는 사전고지니까요. 이 전부 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나머지는 다 옳고요. 17번에 현행범 체포 3번 보세요. 검사 또는 사경관리 아닌 이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에 불필요한 지시 없이 검사 등에 인도된 경우에 이게 불필요한 지시 없이가 적시죠. 적시 인도가 되었다면 구속영장 청구 기한 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죠. 인도받은 때. 체포시가 아니고요. 그 다음 18번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검사 또는 사경관은 피해자가 신체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짓는다는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체에 따라 피해자가 신뢰감 있는 자를 동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들? 피해자 신문할 때 신뢰관계 동사는 신동, 장년, 직권, 신청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틀리죠. 그 다음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제도 19번 3번 보세요. 피해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 바로 틀리죠. 여러분 공개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글자가 나와야 된다고요? 공판 준비기일, 공판기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 공개. 물론 이것도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한데 원칙 공개. 근데 공판이란 그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게 만약에 공개라고 하면 일단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세요. 이제 출제되는 것은요. 자, 우리 영장실질심사 또는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같은 말이죠. 들어가 있지 않죠, 공판이란 말. 그 다음에 기소관계 절차 오늘 할 거예요. 재정 신청에 따른 심리 같은 건데 공판 들어가 있지 않죠. 이게 비공개예요. 이런 것들 뭐 공개라 하죠. 수사 절차 공판이라는 글자 들어가 있지 않죠. 비공개예요. 소년 보호 사건의 심리 들어가 있지 않죠. 비공개예요. 공개 비공개가 출제가 되는 영역들은 한 이런 것들 됐죠. 그 다음 20번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에 피고인이 서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사인의 조치를 석방된 후에 법원이 발부한 구속자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번 구속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법원이 발부한 구속자의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구속이다. 어때요? 틀리죠, 여러분. 틀리죠. 긴급체포했다가 석방한 자를 동일범죄로 재긴급체포는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지방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영장체포는 되죠.
그리고 영장 구속도 대추. 2법한 구속이다 했으니까 틀려요. 그 다음 2번에 긴급체포에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유리하므로 30일의 보감 충분하다. 아니죠. 우리 긴급체포 남용을 막는 방법으로 긴급체포했다면 자 그리고 이제 석방을 했다면 사경은 즉시 보고 검사에게 검사는 30일에 서면으로 법원 통지. 그 다음에 통지서 관련 서류 피해자 측도 열람 응사 가능. 그 다음 3번에 긴급체포 요건에 갖춘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힌 사정을 기초로. 틀리죠. 긴급체포 요건이나 행범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수사주체가 판단하고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죠. 이 4번이 옳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한 5분만 있다가 바로 할게요.